안녕하세요, 허락카드입니다. 오늘은 표면 처리 Q&A 넘버 2, 그리고 옛날 불상은 어떻게 금도금을 했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받은 질문은 아니고 옛날에 애들을 데리고 박물관에 갔을 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표면 처리를 한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 아마 설명서에 그 아말감 처리를 했다는 걸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때 아말감을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신문을 보면 2016년에 보면은 고대인은 금불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해서 국립중앙과학연구원에서 이제 그 옛날에 만든 그 불상은 아니고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금동 삼존 판불이라 주 경주 월지에서 출토된 것인데, 이걸 갖다 복원하는 실험을 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잠깐 읽어드리면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매실산을 이용해 금속 표면을 부식시키고 금과 수은 아말감 기법을 활용해 옛 도금 기술을 찾아낸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원래 원판은 청동, 그래서 구리가 89%, 주석이 11%의 그런 그 소재에다가 아말감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도금의 역사를 보시면은 처음에 아말감으로 이런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 책에서 배운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그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그 청동 소재의 매실산을 도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산세가 되겠죠. 그래서 표면을 갖다 활성화시키는 거고, 오른쪽은 지금 독일 사람의 유튜브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현재도 이 아말감 기법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현재에서는 그 질산을 사용합니다. 가지고 이 연구에서도 현대같이 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무슨 산을 이용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아무튼 매실산을 도포해가지고 산세를 한 다음에 아말감 처리를 하죠. 아말감이라는 거는 그 수은과 다른 합금의 금속의 합금입니다. 그래서 아말감 그러면 처음엔 뭐 한자 같이 느껴졌는데, 사실은 그리스 말로 해서 무른 것이라는 말이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은하고 다른 금속을 합치면 수은은 액체죠. 액체 상태로 줘서 풀처럼 됩니다. 페이스트처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액체 상태로 돼서 그 수은을 많이 넣으면 더 이제 좀 더 액체 상태가 되고, 또 적게 넣으면은 약간 좀 끈적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표면 처리할 물건에 바르고 그 다음에 가열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수은은 보통 철, 백금, 그 다음 텅스텐 등을 그 제외한 거의 모든 금속과 아말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치과에서도 아말감 칠을 갖다가 이제 그 이빨 떼울 때 많이 사용하죠. 그 수은이 들어와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의료수가 낮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별로 이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 보면은 사금을 갖다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을 채취할 때도 아말감 처리를 했고요. 자 보시면, 자 보면은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빨리 지나가서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금박을 갖다가 수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쑥 녹아버린 것처럼 없어지죠. 다시 보시면은 수은을 올려놨더니 금하고 수은하고 금이 반응해가지고 금이 이제 수은에 녹아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보시면 이제 크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은색에 이제 수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금이 없어졌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은색의 그 수은 형태로 됐고, 금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상당히 재밌는 게, 그 우리가 보면은 일본 말로 해서 도금을 맥기 부르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맥기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이 없어진다 그렇게는 들었는데, 왜냐면 도금이라는 그 한자도 일본에서 사용하지만은 읽을 땐 맥기라고 합니다. 도금으로 쓸 땐 도끼니라 돼야 되는데 맥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아말감을 썼을 때 수은 중에 금을 집어넣으면은 금이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멸금, 그러니까 금이 없어졌다 해서 그렇게 부르다가 이제 맥깅 하다 이제 맥기라고 불렀다고, 그 맥기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저도 이 표면 처리를 하면서도 맥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어원은 처음 알았습니다. 자, 보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섞어가지고 수은과 금 5대1로 섞어서 왼쪽에 보시면은 그런 그 불상 위에다가 그 바르고 있죠. 오른쪽에는 최근에 이제 찍은 유튜브지만은 어떤 그런 나뭇잎 같은 거에다가 그런 수은으로 된 그 금으로 된 그 아말감을 갖다가 바르고 있습니다. 붓을 이용해서 바른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이제 바르면은 그 안에 이제 쭉 펴지게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온도를 올려서 이제 수은이 기화되면 이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온도를 올리면은 수은은 350도 정도에서 기화가 되고 금만이 표면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그 형태고요. 이게 자체가 광이 안 나기 때문에 연마를 통해서 광을 내면 완성이 됩니다. 실제로 완성된 모습은 이제 복원된 모습은 왼쪽하고 같죠. 그 상당히 간단한 기법인데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쓰였고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말감 처리를 하고 여기 토치로 구워가지고 수은을 날리고 이제 금빛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유튜브를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완성이 된 상태죠. 아말감 처리를 하면서 제일 그 많은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일본 나라현에 있는 그 동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도다이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불이 있는데 왼쪽에 보면 사람들이 그 얼굴에 청소하러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는 높이는 한 15m, 근데 밑에 받침대까지 하면 18m. 그래가지고 머리에 그 머리는 한 3.2m의 크기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밑에 보면 그 손 위에 이제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아말감으로 금 처리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금이 거의 벗겨져 있고요. 실제 이제 그 석이 771년에 완성됐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지진이라든지 화재로 해가지고 원래의 모습하고는 몇 번 복원돼 가지고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금 불상이 아니고 그냥 안에 있는 청동이 보이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게 보면은 거의 한 19년 정도 걸려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이 불상을 만든 거는 그 도래해온 백제인입니다. 그죠? 뭐 임진왜란 때처럼 이렇게 잡혀간 게 아니고 이 동대사의 건물은 신라 사람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상은 이제 백제에서 만들었다고, 백제인들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백제에서도 이 기술이 있었고, 고대 문화 역사에 보면은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어떤 관계였는지는 아직 뭐 서로가 얘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서로 영향을 끼친 건 많기 때문에 백제 기술자들이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 42만 3천 명의 기술자하고 인부 218만 명이 작업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는데 한 2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은하고 금을 5대1로 섞어서 그 아말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석류 식초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금과 그 수은의 아말감을 갖다가 이제 바르고 건조한 다음에 숯불을 사용해서 수은을 증발시키면서 이제 닦으면서 이제 금만이 남는 이 작업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요. 수은을 갖다 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나라현에서 이제 그 수은 광산이 이제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록에 의하면은 뭐 금을 갖다 9톤 쓰고 수은을 50톤 썼다 그러는데 사람마다 달라. 일반 서적에 보면은. 근데 금이 9톤이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5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폐쇄된 공간에서 수은을 날리면서 수은 전기를 많이 맡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고,
가지고 지금 한 500명 정도가 죽어서 그 도다이지 그 동대사에 그 가운데 문을 들어가면 마당에 한 500명의 입상이 있다 그러는데 그 희생자를 공양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1950년대 그 수은에 의한 미나마타병이 이제 일반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거보다 한 1200년 전에 이제 대규모로 수은 종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두께가 이게 말이 금이 9톤이지 뭐 지금 시세로 하면 한 몇천억이 될 텐데 아마 그거는 불가능했을 거고 암만. 그래서 지금 실험한 걸 보면 이게 동경 도금조합에서 실험한 걸 보면 금도금 두께는 약 3.7에서 9.2 mg per 평방 센티미터, 그러니까 약 1.9에서 4.8 마이크론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도금층이 점차 얇아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완성 시에 그 도금 두께를 한 9.2, 그러니까 한 4.8 마이크로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대불의 표면적이 517 평방미터라고 하면은 금의 총량 한 48.4kg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기록에 있는 58.5kg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그 정도가 사용했는데, 지금 금이 한 1kg에 한 7천만 원 정도 한다면 한 35억 정도의 금이 들었겠죠. 그 당시로 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금을 갖다 사용한 건데, 밑에 그리시면 청동 소지에다가 수은과 금을 섞은 아말감을 표면에 바르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멸금이 돼서 이제 그 아말감에 은색만 나오고 그걸 가열해서 수은은 날아가고 금만 남는, 그래서 금도금이 된 불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아말감 도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글쎄 지금 이거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불상 중으로 해서 이제 중에 하나로서 이제 태국에 있는 건데 92m인데 만약에 여기다 처리를 했다 그러면 얼만큼 금이 들었을지, 이건 아마 금 페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대에도 이렇게 도금을 했고 표면체를 했다는 걸 갖다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보신 것처럼 그런 아말감, 수은에다 금을 넣으면 수은이 녹아 들어가서 금이 없어진 것처럼 돼서 멸금, 그래서 일본말에서 이제 그게 맺긴해서 맺기가 같다는 얘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